네, 이번에는 중동 사태 28일째 상황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그리고 도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매일 아침 미국발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시한을 또다시 열흘간 연장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제 48시간이었고 그다음에 닷새, 다시 이제 열흘. 예, 이 소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각에서는 지상군 파견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협상 시간을 지금 벌려고 하는 거가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지금 계속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유가와 금융시장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금 관리, 그리고 좀 이것을 더 키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런 전력 시설을 공격하는, 그러면 왜냐하면 전력 시설을 공격하면 또 에너지 생산 시설까지도 공격이 번질 수도 있어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협상을 좀 제대로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이런 금융 위기나 에너지 위기, 석유 유가 위기를 조금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서 이렇게 유예하고 있다라고 저는 협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국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라든가 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늘리고 있다. 네, 협상도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 두 가지 요인이 이렇게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연막 작전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유가, 금융시장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을 이야기했다가 닷새로 유예했을 때는 실제로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 그 전만큼 시장의 반응이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잖아요. 민감하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은 하겠지만 크게 반응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오락가락하는 그런 언행에 주식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반영될 만큼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혹은 누군가 어떤 주가의 반등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을 그런 세력들에게는 앞으로는 크게 이익이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코 말씀하시네요. 타코죠. 돌려서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항상 꽁무니를 뺀다. 그렇죠. 꽁무니를 빼고 이미 너무 많이 코가 호르무즈 해협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비롯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문제도 이제는 조금 미국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백 박사님께서 한 두 가지 이유로 이 10일에 대한 해석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정치적 협상이든 전쟁이든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쯤 되면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타격을 했을 때 이란에 대한 괴멸적 효과도 이어지겠지만 결국은 그 부메랑이 미국 국내로 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역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10일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할 때 미국의 국내적인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아마 고려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지난번에 참수작전을 통해서 제거된 하메네이를 추모하는 그 시간이 끝나는 40일이 끝나는 시간, 그리고 1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누군가는 고민을 하겠죠. 계속 결사항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최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의 테이블로 나가서 적당한 수준에서 이 상황을 끝낼 것인가, 이란입니다. 그런 시간을 이제 미국은 이란에 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지금 파키스탄이 열심히 중재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보다 중립적이면서 보다 임팩트 있는, 그러니까 중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외교적 능력을 갖춘 어떤 나라들이 이 10일 동안에 생각을 좀 바꿔서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이 전쟁을 중지해 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엄청나게 지금 숨어 있는 거죠. 그 나라를 한다면 조금 껄끄럽지만 중국이 될 수도 있겠고, 역시 껄끄럽지만 최근에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러시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의 속마음까지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제 닷새를 얘기할 때는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마지막 닷새째 그 날짜를 얘기했는지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번에는 열흘을 얘기하면서 4월 6일 시간까지 얘기했죠. 오후 8시 미국 동부 시각으로 딱 집어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시간까지 이제 계산을 해보면 4주에서 6주,
처음 이제 전쟁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걸 고려해서 한 말일까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걸 고려해서 이야기를 꺼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날짜에 맞춰서 이 협상이 지금 아직 양측이 직접적으로 면대면 직접 대면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중재국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때까지 실질적인 협상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어떤 성과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단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는 서로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좋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때 이스라엘 매체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한 달 정도 지금 휴전을 하면서 이렇게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바로미터로 이것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협상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또 유예하면서 조금 더 늘릴 텐데 만약에 서로 이게 좀 유의미한 어떤 것들이 오갔다 그러면 그냥 이 에너지 시설, 그 다음에 그 전력 시설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것만이 하는 게 아니라 휴전 협상을 하면서 휴전 상태로 들어가면서 협상을 또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한테 줄 수 있는 당근 체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하지 않을 테니 협상을 더 좀 진지하게 해보자 이렇게 딱 할 수가 있어서. 아마 지금 그 두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과정에서 이게 미국이 휴전을 하느냐 아니면 유예를 더 늘려가느냐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그 과정에서 군사작전을 어느 정도까지 더 하느냐 그런 것들이 아마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협상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고조를 높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아마 4월 6일 그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기간을 늘리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닷새 했다가 뭐 그 다음엔 열흘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요번엔 진짜 시간까지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을 딱 정해놓고 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후 통첩인지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사실 시간을 딱 긋긴 했지만 48시간 그리고 12시간 남겨둔 상태에서 또 최후 5일 했을 때도 사실상 시간을 그은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꼭 뭐 4월 6일 동부 시간으로 몇 시다 그것도 하더라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과 여러 가지 좀 부담감이 그 결정 속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한 한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보다는 미국의 체면이 모양이 선 상태에서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이 전쟁을 승리에 의한 방법 최종 상태로 끝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압박을 하고 이를테면 당근책도 줘서 생각을 좀 더 하고 고민을 좀 해봐라. 그렇다면 괴멸적 수준까지는 아니고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가 어떤 종전이 돼야 되겠죠. 정전하면 언제든지 또 이렇게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 협상에 서명한 이후에는 이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울 테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자라고 하는 이런 고민 그런 의도가 더 앞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일단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란 정부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시죠. They are begging to make a deal. We'll see if we can make the right deal. And if they make the right deal, then the strait will open up. Hormuz Strait will open up. We'll see if they want to do it. If they don't, we're their worst nightmare. In the meantime, we'll just keep blowing them away, unimpeded, unstopped. Well, there's not a thing they can do about it. They can't do anything about it.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이란은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begging이라는 단어까지 썼네요. 앞으로 열흘 동안 종전으로 이끌 수 있도록 아마 압박 수위를 정말 최대치로 올릴 거라고 보세요? 네, 나름 지금 그래서 군사 작전들을 할 수 있는 병력을 배치를 했고 기갑 부대도 보낸다 그러고 10,000명을 추가 증원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공중 강습 그리고 이제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뭐 C-17 수송기도 다 보내고 지금 있어서 지상군 작전을 할 수 있는 이미 두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박 수위는 충분히 올라가 있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옥이 열릴 거라고 했는데 이 지옥은 이란만의 지옥이 열리는 게 아닐 겁니다. 이게 열리게 되면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 지금 압박이라고 하는 걸 저는 예전에 여기 와서 이게 지금
통제대한 벼랑 끝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러는데 이미 끊을 거는 다 끊었습니다. 이걸 더 나가려면 전면전 아니고선 지상군, 그러니까 이란 본토에 대한 지상군 파견 아니고서는 더 강력한 압박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는 이런 상대를 만나보진 못했을 겁니다. 이란 같은. 이 정도까지 수위를 올리고 하면 다 어느 정도 후퇴를 하고 해서 협상을 얻었는데 지금 이란도 거의 궁지에 몰린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몰면 쥐도 궁지에 몰리면 네. 고양이를 문다라는데 지금 그 상태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도 말에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협상이 빨리 진행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네들이 물론 그건 제한돼 있긴 하지만 통행권이나 호르무즈 항행권이나 이런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벼랑 끝 전략을 쓰고 있어서 예. 오히려 시간은 오히려 이란 편에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입장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시간을 지금 하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예. 그 중국과의 그 정상회담도 5월 14일, 15일로 정해놓은 상태라서 예. 이게 그때까지 종전은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야 되는데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이란 쪽에 더 우위에 있어서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만큼 미국이 그런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좀 드시고요. 앞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들으셨는데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한테 협의를 구걸하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란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노키오 트럼프를 풍자한 만평도 등장을 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의 코가 이제 길게 호르무즈를 이제 가로지르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네.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이란은. 네. 이건 어떤 뜻입니까? 그 만평 정말 대단한 만평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작게 네, 나오고 있는 이 화면에, 그림입니다. 예, 나오고 있는데 피노키오 코가 저만큼 호르무즈를 향해 갔다는 건 네.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자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그런 코를 호르무즈에서 베어버릴 수도 있다. 호르무즈는 지금 미국이 통제하고 해상에서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란이 가지고 있고 호르무즈 봉쇄에서 끝나지 않고 그 뒤쪽으로 있는 바브엘 만다브라고 하는 일종의 눈물의 문, 탄식의 문이라고 하는 홍해부터 아덴만을 연결하는 홍해 이 쪽의 지역까지도, 관문. 네, 이 지역까지도 호르무즈 봉쇄와 같은 효과를 얼마든지 이란이 마음을 먹으면 저항의 축과 함께 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다양한 함의들을 예. 저 만평에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의 내재적인 접근입니다. 사심은 임박한 핵 위협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그냥 기승전 에너지 패권을 달성하고자 하는 일종의 이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일종의 주장하고 있는 만평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이거 코 끝 부분도 이렇게 약간 갈라지고 약간 부서진 모습이 네. 예. 자, 요런 그 만평이 있는가 하면 또 동영상도 하나가 있었는데 네. 자유의 여신상 동영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이 AI 영상으로 만든 그 영상인데요. 자유의 여신상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장면까지 공개를 하면서 미국이 개입한 그 전쟁들을 좀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도로 보이세요? 선전전이죠. 이란 입장에서도. 근데 이런 선전전, 인지전이 이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미국의 미국이 그 국민들을 흔들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롱하는 것들 자체가 오히려 미국인들의 결집을 더 만들지 특히 미국인들은 이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항일 의식처럼 조금 반일 감정이 있었던 것처럼 반이란 정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외부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그 이란인들을 좀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선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이란이 원하는 큰 효과를 얻을 수는 없는 그런 거긴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자존심을 좀 긁는달까요? 약간 그러게요. 심리적으로 좀 긁었죠. 심리전을 펼치는 네. 모습이네요. 자유여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민주주의, 네. 자유, 상징 같은 평화, 거잖아요. 상징 같은 건데 그걸 긁었고 아마 이란이 말씀하신 대로 선전전 혹은 인지전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효과는 네. 그런 미국이 그런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자랑스러운 상징물이 있고 지금도 그 상징물을 통해서 전 세계의 시장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생산하는 수출하는 미국이 일종의 임박한 핵 위협이 없는 이란 주권 국가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란에서 이렇게 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그렇죠. 미국의 보시면 되겠네요. 어떤 국제적 신뢰, 미국 내부의 사회적 신뢰를 이렇게 좀 깎아내리기 위한 고도의 인지전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영상 잠깐만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이란이 만든 AI 영상인데, 네. 네. 뭐 아메리카 원주민에 이어서 전 예. 세계 사람들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상 첫 부분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거 이게 54초짜리인데 어쨌든 뒷부분으로 가면 여기서 이제 자유의 여신상에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상징성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9.11 충격이 있는 미국으로서는 미국인들로서는 이 영상 자체가 상당히 충격일 것 같은데요. 트라우마죠. 예. 물론 이제 저런 영상, 과거에 딥페이크 영상 내지는 이런 저희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전장 주도권은 미국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10,000개 넘는 이란의 전략 표적을 잘 공략을 했고 앞으로도 최소 한 달 이상은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할 수 있는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문제는 전장 주도권이 협상 주도권으로 다 이어지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호르무즈라고 하는 또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서 영린과 같은 아주 취약하고 민감한 부분을 이란이 쥐고 있고 또 비슷한 몇 개의 경제적 카드를 이란이 쥐고 있다 보니까 협상에서 미국의 우위를 달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2일, 5일, 10일 나중에는 또 2배수가 될 수도 있겠죠. 시간을 질질 끌다 보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니 천조국 국방비를 사용하는 미국이 어떻게 이란 하나를 이렇게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들기 시작하면 정말 저런 물론 이란은 ICBM이 없습니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의 그렇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없죠. 그런데 미국 국민들의 인식 속에 그 트라우마 말씀하셨던 그 트라우마가 이제 그 인지 영역 안에 구성이 되기 시작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한 반전 여론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선 만평은 이제 트럼프 그 피노키오, 그렇죠. 트럼프 자신에 대한 심리전.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유의 여신상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미 국민에 대한 국민들을 향한 인지전 인지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를 잠깐 얘기하자면 저 그 인지전 제가 왜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지금 공격하는데 처음에 인디안이 나오고 일본이 나오고 베트남이 나오고 이라크가 나오고 팔레스타인이 나오고 베네수엘라가 나오고 이란이 나옵니다. 미국과 다 전쟁을 했거나 미국이 근데 침략했던. 일본이 저기 히로시마가 나오면서 폭격한데 제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하기 싫어서 그랬지만 일본이 원자 폭탄을 맞은 거는 미국의 제국주의 때문에 맞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은 자유를 상징하고 자유를 확장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한다고 하지만 인디안들을 죽였고 일본도 공격했고 베트남도 공격했고 이라크도 공격했고 팔레스타인도 공격했고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이란까지 공격했다. 이게 자유의 여신상이고 이거 하냐 하는데 저는 한 가지가 걸렸던 게 왜 일본을 넣었을까? 이게 저는 조금 정치학자로서 일본에 대한 당연히 저는 그 핵폭탄의 사용은 반대를 하지만 과연 일본에 대한 공격 그때 당시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공격한 게 과연 저 맥락과 맞을까? 그리고 오히려 저런 것들은 미국 국민들을 더 단경시킬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조롱하지? 그래서 그래서 저 인지전이 조금 조악한 면도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근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정한 전쟁의 본질은 없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모스타바가 게이다 이런 친변 잡기적인 공격을 하고
이란도 저런 식의 인지전을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 전쟁을 희화화시키고 결국은 도대체 이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어떤 수사 왔다 갔다 하는 거 탁호 이런 거보다 이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도 본인도 저는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본인이 이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를 알았다면 과연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뭐 연합함대가 필요해서 항로를 끊고 지금 저도 정치학자로서 항상 이런 전쟁을 보면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하는데 제가 지금 너무 헷갈린 거는 과연 이 전쟁은 뭐가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안 되더라도 플랜 A, B, C 이렇게 가는 게 보통 그 부시 행정부나 모든 행정부가 했던 건데 과연 이 행정부는 목적이 뭐였고 그 목적도 보호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까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거는 이 미국 행정부 걸프 첫 번째 전쟁부터 이라크 전쟁 그 이후 전쟁까지 모든 메시징 관리는 그 이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 국방부 그다음에 지금은 전쟁성이겠죠. 거기 장관들이 나와서 하거나 그 사령관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하르그 섬 작전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에너지 안보 측면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베센트 장관이 그 주무부처니까 에너지 안보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군사작전 관련해서는 그분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알고 있던 미국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그것이 그냥 백악관 내 충성 경쟁 아니면 백악관 내에서 누가 트럼프의 복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이 전쟁이 저 인지전 가기 전에 모든 것들이 조금 너무 엉망진창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가 이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의 그 핵심 아닐까 그런 생각을 계속 진행 가면서 저는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전쟁의 본질, 명분이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은 막혀 있는 상태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란으로부터 큰 선물을 하나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 선물의 정체가 10척의 유조선이 통과한 것, 이 통과하게 한 이 조치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도 막혀 있던 해협이 어느 정도는 좀 뚫렸다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열척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구나.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열척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척이라도 빠져서 개항 상태가 일부 유지가 됐고 정치적 협상이 잘 되면 앞으로도 개항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국제 원유 시장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본인에게 이제 이것이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치 한편으로는 최대의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호르무즈 개항 상태가 유지된 걸로도 자화자찬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되게 기뻐했던 것 같은데요. 그 숫자 열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이 전쟁의 무게에 비춰봤을 때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것을 선물로 자화자찬할 만큼의 그것이 될까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시간에서 이제 닷새로 연장할 때 저 큰 선물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저게 계기가 됐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게 어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확인이 돼서 한 번 더 이게 지금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이걸 다 이제 중간에 점검을 한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이제 계약도 하고.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제 확인도 하고 혁명수비대가 확인을 하고 그거를 위안화로 이제 결제를 하는 수단으로 쓴다. 이게 이제 확인이 돼서 나오는 이제 보도거든요. AP 통신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뼈아픈 지점일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 전쟁이 끝나고도 유지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합참의장들 그러니까 참모총장이죠. 죄송합니다. 35개의 참모총장이 모여서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나면 개입을 할 거고 이 호르무즈 항행 관련해서 우리가 그 전후에 어떤 것들을 이제 개입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근데 결국은 이게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국제해협 원래는 자유항행이 돼야 되는 건데 자유통항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이란 입장에서는 안전통항 그러니까 우리 안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혁명수비대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행을 하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수수료를 붙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근데 그 국제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란이 원하는 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저는 그거는 회의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지금 어찌됐건 국제사회에서도 요번에 그 35개 그 참모총장이 만나서 한 것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미국이 지금 자꾸 전시에 참여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시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네. 거를 확실히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두 번째는 이란에게 우리가 이 끝나고 나서는 이 그 항행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개입하겠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혁명 수비대가 일일이 그 배에 가서 이 물품을 검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위안화로 결제하고 그런 것들만 보내주겠다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은 전쟁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것이지 제가 판단하건대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요. 유지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혁명수비대라는 이 조직 자체가 미국이 지정한 테러 조직이기 때문에 네. 이 테러 조직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심각한 불법이죠. 법적 처벌을 받을 불법이죠. 거다. 네. 금융제재가 같이 들어가죠. 예. 예, 당연히 금융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에 연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동맹국들이 의장들이나 군 고위급들이 나서 이렇게 한번 회의를 한 것이고요. 아니 공해상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겠다는데 그것에 대한 통행세 30억을 받겠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규칙 기반 질서에 따르면 항행의 자유는 그냥 법적으로 보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나 이란 해군이 나서서 그것을 공해상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란의 주권적 영역인 그 이란의 영해 안으로 끌어들여서 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지정한 테러 조직이 불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일종의 징수를 하는 것이고, 행여라도 민주주의 진영 어떤 국가들에서도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행위와 타협을 한다면 그 또한 사실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을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도 걱정거리인데요. 또 홍해를 장악하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도 군사 대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نحن ندعو كل بلدان العالم الإسلامي إلى التعاون صفا واحدا لوضع حد للعربدة الصهيونية والطغيان الأمريكي الرامي إلى تنفيذ المخطط الصهيوني الذي يستهدف هذه الأمة بكلها. 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세계 원유의 12%가 지나는 이 해협이 바로 홍해 쪽의 해협인데 바브엘 만데브 해협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 말에 따르면 좀 봉쇄될 위기인데 실제 참전 가능성이라든지 좀 전쟁이 영향이 미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전선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 바브엘 만데비 막히면 이게 컨테이너 물류의 20%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텐데 그때 수에즈 운하가 그 에버그린호인가요? 그게 이제 막히게 되면서 그 수에즈 운하를 가다가 막히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유럽으로 가는 모든 물량이 돌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상당히 모든 해운이나 그 운송료나 보험료들이 다 올라갔던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테슬라는 거기가 오랫동안 막히니까 유럽에 보내는 자기네들 테슬라 그 차량 물량이 손상이 그게 문제가 생겨서 공장을 잠깐 가동을 멈추는 사건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바브엘 만데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거는 에너지 물류의 물류의 그 병목이 생기는 곳인데 바벨 만데브는 그거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컨테이너 산업 모든 그 해송 물류가 그 막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공격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후티 반군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이란과 이란 혁명수비대와 헤즈볼라는 되게 처음에 헤즈볼라가 1982년에 만들어졌을 때 혁명수비대가 가서 같이 만들어준 그룹입니다. 근데 이제 후티 반군은 그런 엄청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끈끈한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후티 반군에게 특별한 이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지금 모든 뭐라 그럴까요?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지금 그 미군들이 다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위험한 군사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 단 이제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미국의 실책 그리고 이란이 얼만큼 자기네들의 전력 자산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
후티 반군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네. 바벨 만렙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후티의 그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작전이기 때문에 바벨 만렙을 막는 것은요.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확전에 대한 우려. 지금 이제 후티 반군도 과연 참여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 측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 봉쇄를 풀기 위해서 다국적 연합군 구성에 나섰습니다. 근데 여기에 동참하겠다라고 나선 국가는 지금 바레인 한 나라밖에 없다고 해가지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더 확대될 가능성이라든가? 그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바레인이나 그 지금 UAE 앞으로 뭐 까타르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이란과 마주 보고 있는 이 GCC 국가들과 여타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말씀하신 국가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리고 바레인 정도는 미국이 형성하고자 하는 다국적 연합 해상 작전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본인들이 지금 정말 국가 생존의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기 공격을 때문에 너무 많이 당했죠. 네, 많이 당했고 앞으로도 계속 당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방공 체계가 이제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 약해지기 때문에 다국적 연합 해군 해상 작전이라고 하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한 게 사우디는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 부추기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란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굉장히 이렇게 의외의 빈살만의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우디는 왜 여기 참석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뭐 경제적인 이런 이익보다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중동 GCC 국가들이 이란과 평화적 공존을 나름대로 모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물론 이제 누가 이 사건을 일으켰느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생존의 문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우디의 지도자라도 이번 기회에 정말 이란의 저런 의도 자체를 꺾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고 역시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가진 국가가 미국이고 또 미국 또한 이 GCC 국가들이 동맹은 아닌데 거의 동맹이 준한 상태에서 안보 우산을 제공을 하고 있고 미국으로서 사활적 이익을 걸고 지금 이란과 한판 승부를 걸고 있는 이 상황이 거의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동에 새로운 안보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지만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신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마무리까지 잘 그렇죠. 해줬으면 좋겠는데 마무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직접 참여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고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빈살만 이 왕세자도 그런 내용들을 뭐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만 인프라 시설이 타격받으면 어쨌든 걸프 국가들은 이 생존의 위협을 또 받으니까 앞에서는 이게 여전히 어쨌든 협상을 좀 더 우선하는 모양새네요. 네, 왜냐하면 담수 시설이 가장 클 겁니다. 석유 생산 시설도 그렇지만 그 카타르와 바레인 같은 경우는 그 해수 담수로 식수를 100% 하고 뭐 충당하거든요. 카타르 같은 경우, UAE 같은 경우는 한 80%고 사우디아라비아는 70%를 담수 시설합니다. 근데 이게 공격을 당할 수 있고 그 이란에서도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물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생활 인프라 시설을 공격당하면 이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걸프 국가들도 끝까지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참전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UAE는 왜 그럼 적극적으로 나서나, 우리가 한번 복귀해 보면 항상 UAE가 먼저 이란 공격을 막아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부과이스 유전을 맞았을 때도 트럼프 1기였지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타격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 누가 전화가 와서 내가 공격을 멈췄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중에 알려진 건 안 나흐야니, 그러니까 UAE의 그 대통령이 막아서 안 했다라는 게 기정사실이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전쟁이 불거지면 UAE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도 가깝고 그다음에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공격하기 쉬운 타겟이
그 UAE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해안 그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서 바로 앞에 있고, 예. 그다음에 모든 타겟들이 다 그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너무 다 때리기 쉬운 도시화 글로벌화돼 맞습니다. 있어가지고. UAE, 두바이, 아부다비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지금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길게 돼 있기 때문에 공격 리야드도 그렇고 제타도 그렇고 메카 메디나도 그렇고 다 좀 멀리 뒤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격이 지금 UAE에 많이 갖고 있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도 UAE이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나서고 앵커님이 질문하신 대로 UAE는 그래서 이미 시작된 거 미국에 들어가서 우산을 받겠다 아니면 우리가 연합 함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겠다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전쟁에서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 그리고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미 전쟁이 오래 간다면 자기네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참여한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질문들 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질문은 꼭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지상군도 많이 파견하고 네. 과연 지상군이 직접 투입할 것이냐 지금 이제 협상하고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궁금한 것이 이번 주말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주말에 기해서 파키스탄에서 만난다 두 양측이 그 가능성 주말에 어떻게 전개될까요? 만나면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도 지상전을 준비는 하겠지만 네. 투입시킬 의도는 적어지는 그런 것이 될 텐데 만약에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고 지금처럼 제3자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멈춰버린다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동으로 지상군들이 지금 집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플랜 B 혹은 현재까지는 1단계 작전을 진행을 한 거고 이제는 최후 통첩 10일 이후의 모습은 2단계 작전 그러니까 제한된 지상작전을 전개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런 준비들을 해나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G7 외무장관 회의가 프랑스인가요?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나요? 이 독일 외무장관의 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만날 수 있다라고 네네. 하는. 만약에 만나게 되면 이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진짜가 만난다면 양측이 면대면으로 만난다고 한다면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도 유예가 되든지 아니면 휴전 후 더 협상을 더 끌어가든지 예. 그런 반등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만나지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들을 협상정에 끌어나오기 위해서는 제한된 군사작전을 통해서 더 압박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 거고 지금 이미 충분한 전력은 가 있기 때문에 지상군 작전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군 그 작전이 하르그 섬으로 시작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4가지 타겟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순차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건데 우선은 납포된 그 배에 대한 그 해방 작전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우리가 소위 얘기했던 대툰북, 아부무사, 소툰북 해서 항행을 좀 막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 전술적 요충지 섬이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카르나기라고 하는 그 호르무즈의 바로 앞에 있는 큰 섬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모든 그런 그 모기함대의 전력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를 공격하는 것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다가 하르그 섬은 마지막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란에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 이제 나와서 협상을 하자라고 올라가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협상이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협상이 잘 안 된다 싶으면은 바로 그 요충지에 거기를 점령해서 그것도 단계적으로. 네.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이렇게 두 분과 전쟁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